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기를 낳는 데만 4천만 원이 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요. 그 돈이 없어 병원 문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3년 전 잠시 일했던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손길이 생명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되리라고는 그녀도 몰랐죠. 그리고 그 인연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된 진심과 인연, 그리고 감동의 기록입니다. 과연 그녀에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텍사스의 뜨거운 여름 오후, 저는 침실 창가에 앉아 7달째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배 속 아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어깨를 짓눌렀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출산 예상 비용 견적서였어요. 자연분만만 해도 4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제왕절개라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보험은 이미 끊어졌고 저축한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대출을 받으려 해도 지금 상황으론 불가능하다고 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석 달 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아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실업급여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한데 출산비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어요. 입양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아이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요.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는 저희 아이라고 말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 떠올랐어요. 처음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초음파에서 작은 손가락을 발견했을 때의 기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중한 생명을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현실이 너무 가혹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사치였어요. 보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죠. 저는 배 속 아이가 또 발길질을 하는 걸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엄마를 지켜달라고,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이를 환영하고 어떤 곳에서는 포기하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사진 폴더를 뒤적거렸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동료들과 함께 찍은 회식 사진, 그리고 친했던 동료 미진과의 추억들이 스르르 떠올랐죠.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미진이 보낸 마지막 메일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네요. 언제든 한국 오면 연락하라고, 아직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미리 준비해둔 길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득 궁금해져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출산 비용을 찾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분만 기준으로 6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미국 돈으로 500달러 정도였죠. 저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8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출산 관련 비용도 대부분 보험으로 커버된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다면 말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임신한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뱃속 아이가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저를 지켜달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놀란 모양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남편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일단 미진에게 연락해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진에게 오랜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혹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시차 때문에 답장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미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유치원에서 마침 원어민 교사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원장님께 말씀드려보겠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길이 열리는 건가 싶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미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화상 면접을 해보자고 하신다는 내용이었죠. 면접 당일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친근한 미소를 지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유치원 원장님이었죠. 과거에 한국 근무 경험이 있다니 정말 큰 자산이라고 하시더군요. 원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임신 중이라는 것,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원장님은 그런 일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원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임신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 키우며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군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식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장님이 직접 이칠 비자 신청 절차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전문직 비자라 임신한 상태에서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해주셨죠. 서류 준비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도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한국행 항공료는 남편이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한도로 끊어줬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지만 그때는 돌아올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아이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되었지만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에 또 눈물이 났어요. 임신으로 불어난 제 모습을 보고도 미진은 따뜻하게 안아줬죠.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반가웠죠. 며칠 후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통역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출산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정기 검진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긴 정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돈부터 계산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부터 살펴봐 주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시립의료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참 조용하고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미국 병원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접수대에서 서툰 한국말로 설명하려 하는데 직원분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외국분이시냐며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통역이 없어도 직원들이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기가 아주 튼튼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호사분이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네줬어요. 임산부용 영양제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한글로 적혀 있어서 미진에게 번역을 부탁했더니 건강한 아기 낳으라는 응원 메시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병원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고 보험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먼저 살펴봐 주니까요. 유치원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고 배가 부르면 의자를 더 편한 걸로 바꿔주시기도 했죠. 하은이 태어나면 아기용 카시트도 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들 쓰던 거 있다고 하시더군요. 원장님은 제가 아이 이름을 하은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은혜로 태어나는 아이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더니 정말 좋은 이름이라며 칭찬해 주셨죠. 미지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제 집에 들렀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차려 먹기 힘드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임신 중에 좋다는 미역국, 호박죽, 콩나물국까지 정성껏 만들어줬죠. 임신했을 때는 이런 거 먹어야 한다면서 자기 엄마가 해주던 거라고 하더군요. 미진의 엄마 손맛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저는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참 고마운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 속 아이가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하은아, 엄마가 널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 나라가 날 다시 살게 해주고 있다고 말이죠. 미국에서는 포기하라고 했던 아이인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지구,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밤늦게 미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산부인과 같이 갈까 하면서 혼자 가기 힘들 텐데 하더군요. 이런 배려까지 받으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어느 새벽, 갑작스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결에 느껴진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강해지더니 정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떨리는 손으로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미진은 잠든 목소리였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간다면서 택시 불러놓겠다고 하더군요. 10분도 안 되어 미진이 택시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진통이 더 심해졌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도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안전하게 빨리 가겠다며 운전에 집중해 주셨죠. 미진이 제 손을 꽉 잡고 진정시켜줬습니다. 괜찮다고, 곧 도착한다고 하면서 깊게 숨 쉬라고 하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직원들이 바로 휠체어를 가져와 줬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태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중으로 아기를 만날 것 같다고 하셨죠. 진통이 빨리 오는 편이라면서 순산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분만실로 옮겨지는 동안 유치원 원장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미진과 원장님이 함께 분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진통이 계속되는 동안 간호사분들이 번갈아가며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마사지해 주셨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힘내라고, 조금만 덜하고 계속 응원해 주셨죠. 드디어 오후 2시, 작고 예쁜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죠. 간호사분이 깨끗하게 닦아서 제 품에 안겨준 아기를 보며 하은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로 태어난 아이, 정말 그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미진과 원장님이 들어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준비해 오신 작은 선물까지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받은 출산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230만 원이었어요. 응급분만에 이틀간 입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도 건강보험 덕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돈의 20배는 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포기하라던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니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곳 사람들이 저희 모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퇴원날 아침, 간호사분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이 함께 쓴 손편지와 하은이를 위한 작은 한복이었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가 달린 돌복이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엄마가 되셨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하은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 끝에는 간호사분들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죠.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는지 감동받아 물어보니 제가 분만하는 동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돌아가며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산모는 처음이라 특별히 기념하고 싶었다면서요. 수간호사분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첫 외국인 아기라면서 자기들도 기쁘다고 하시더군요. 하은이에게 한복을 입혀보니 정말 예쁜 한국 아기 같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니 그도 감격해 하더라고요. 병실에서 짐을 챙기는 동안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참 따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물론이고 간호사분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까지 모두 하은이를 축복해 주셨죠. 특히 옆 병실 산모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둘째를 낳으셨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친근하게 대해 주셨어요. 신생아 키우는 팁도 알려주시고 한국 음식 중에 산후조리에 좋은 것들도 추천해 주셨죠. 미역국은 꼭 먹어야 한다면서 몸조리에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그분 말씀대로 병원 식단에 나온 미역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도 계속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원무과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은이 예방접종 일정이나 건강검진 받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기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하면 되고 예방접종은 일정표 보고 맞춰서 오면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절차가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무적이지 않고 정말 한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은이를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버스를 타고 가는 직장인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죠. 하은아,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포기하라던 널, 여기선 모든 사람이 안아줬다고요. 병실 침대에서 하은이를 안고 흐느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진이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침대와 기저귀, 분유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었죠. 산후조리를 마치고 유치원에 복직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은이와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아이와 같이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유치원에 가니 침대도 준비해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은이도 오늘부터 우리 유치원 막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아기띠에 하은이를 안고 유치원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주셨어요. 다들 하은이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쁘다면서 눈이 제인 선생님 닮았다고, 입은 누구 닮았을까 하면서 아빠 닮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들이 하은이를 둘러싸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하은이 손을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안녕 아기야라고 인사하기도 했죠.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공간은 교무실 한 구석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잘 때 조용히 쉴 수 있도록 작은 칸막이도 설치해 주셨어요. 수유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의자까지 놓아주셨죠. 여기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면서 자기들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함께 해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원장님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요. 수업 시간에는 하은이를 옆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영어 동요를 부를 때 하은이도 함께 듣곤 했어요. 아이들은 하은이가 있으니까 더 조용히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했죠. 선생님, 하은이 왜 이렇게 작냐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아기는 처음엔 다 작게 태어난다고,
너희도 옛날엔 이만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들과 하은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수업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얘기, 아기에 대한 얘기를 영어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하은이를 봐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정말 한 아이를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어느 날 하은이 이름표를 만들어달라는 원장님 부탁에 저는 한글로 하은이라고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제 이름표 옆에 작은 하은이 이름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퇴근 시간에 원장님께 인사드리며 여긴 일터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원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유치원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은이 덕분에 선생님들도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하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너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은이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였죠. 이 아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유모차를 끌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하은이 얼굴을 비추니 아이가 기분 좋게 옹알거렸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참 좋은 날씨라고 혼잣말을 하며 벤치에 앉아 하은이를 유모차에서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참 예뻤어요. 그때 옆 벤치에서 산책하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다면서 외국분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네, 맞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대화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가 고마웠죠.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하은이라고, 여기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한국 이름이라면서 참 예쁜 이름이라고,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하은이를 진심으로 축복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참 좋다고, 저희 모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텍사스에서 절망했던 순간들, 한국행을 결심했던 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병원에서 하은이를 낳던 날의 감동까지요.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속삭였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엄마에게 너를 포기하라고 했었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낳을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하은이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옹알거렸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왔다고, 이 나라로 말이라고 했죠. 집 앞에 도착해서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긴 참 특별한 곳이라고, 병원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화상통화를 하며 근황을 나눴어요. 남편도 새 일자리를 찾았다고 기뻤어요.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며 서로를 위로했죠. 정말 잘했다면서 저 덕분에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갈지 궁금했습니다. 출산비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게 해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의료비가 저렴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살아 숨 쉬는 곳, 한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죠. 진심은 정말 언어보다 먼저 닿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